세상의 모든 수다. 다락방. 최근에 아시아컵 이후에 축구 대표팀이 여전히 핫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과 정몽규 회장이 독단적으로 선임한 클리스만이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클리즈만은 전술도 전략도 없고 환한 미소만 있었습니다. 그 환한 미소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웃는 얼굴에 주먹을 박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시안컵 요르단전에서 유효 슈팅 수가 하나도 없는 그런 졸전을 벌이고 나서 원래는 한국으로 넘어오지 않고 집이 있는 미국으로 바로 넘어가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축구협회에 누군가가 여론이 좋지 못하니까 한국으로 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득을 해서 선수단과 일단은 귀국을 하긴 했죠. 그런데 입국하는 그 장소에서 선수단은 상당히 미안한 표정을 지었는데 클리즈만은 호박력까지 맞으면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분명히 현장에 나온 팬들이 욕을 하는 것을 알아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욕은 한글을 전혀 모른다고 하더라도 자기를 싫어한다는 그런 욕들은 정말 기가 막히게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무시하고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 손까지 흔들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이 사람은 뭐하는 사람인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공항에서 인터뷰를 할 때 곧 협회 사람들을 만나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분석해볼 예정이라고 말해놓고 이틀 뒤인 10일에 미국으로 튀었습니다. 유튜버들이랑 뉴스에서 이 소식을 알렸는데 그때까지도 협회가 몰랐다는 그런 이야기도 되게 많았고,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전 국민적인 공분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때 아주 놀라운 소식이 하나 더 들려옵니다. 영국의 더선에서 요르단전이 있기 하루 전에 손흥민과 이강인이 싸웠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손흥민이 손가락 골절 부상을 당하게 되었고, 그 증거로 요르단전에서 손가락에 붕대를 감고 나왔다. 이런 기사를 한국도 아닌 영국의 더선이라는 뉴스 플랫폼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진실이라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국제대회에 나가서 감독도 전술 전략이 없는데 핵심 주축인 손흥민과 이강인 두 명이 다툼을 했다. 이런 거는 도저히 한국인 정서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영국의 더선이 먼저 알게 됐냐는 거죠. 우리나라 기자는 1도 몰랐는데 영국의 더선이 먼저 알게 됐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안컵에 취재를 나왔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영국 더선의 기자가 현장에 있었던 우리나라 모든 기자들보다 취재력이 정말 뛰어났던가. 두 번째는 누군가가 알려줬다. 그런데 다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보통 이런 일이 나오면 협회는 묻으려 하거나 확인하고 있다거나 일단은 부인을 하고 수습하려고 하는데 바로 인정을 했습니다. 아시안컵에 출전한 감독은 전술 전략이 없고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나이 어린 선수가 주장과 다툼을 벌이고 전술 전략조차 없는 감독의 거취를 결정해야 되는 회의에서 협회 회장은 불참을 하고, 또 외국에서 루머가 퍼지자 협회는 맞다고 인정을 합니다. 이게 바로 총체적 난국이다.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축구 국대에서 나이 많은 주장에게 막내급 선수가 대든다? 그런데 그걸 우리나라 언론이 아니라 외국 언론이 먼저 알아서 뉴스를 띄운다? 혹시 누군가 이걸로 무언가를 덮으려고 하는 게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유튜브에는 이미 각 언론사에서 이 사건에 대해 뉴스를 올리고 있는데요. 유튜버 유저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이지. 선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정몽준, 클리즈만 사퇴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 손흥민 선수 국대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협회가 영국 언론에 먼저 뿌린 거라던데 이거 진짜면 역대급 파장이 될 듯. 이강인은 사실이면 욕 처먹어야 되고, 일단 정몽규는 아웃. 어딜 묻히려고. 손흥민 위치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사례. 아래 후배들아, 잘 보고 잘 좀 배워라. 인성 갖추는 게 세상 가장 어려운 거다. 강인아, 지킬 건 지켜라. 손흥민 패배 후 인터뷰, 제가 국대를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는 부분이 이미 선수끼리 감정이 쌓였네. 참, 아직도 이런 시선 돌리기. 정몽규 잠수 타면서 이거 준비했냐? 쪽팔리다. 관상 진짜 과학이네. 이강인 많이 컸네. 벌써 월클병 걸린 거냐 강인아? 아직 우리는 손흥민 시대에 살고 있다. 흥민아, 지금껏 해준 것만으로도 만족한다. 남은 축구 인생 행복 축구 해라. 응원한다. 이강인이 어떤 식으로든 해명을 해줘야 할 듯. 강인이가 진짜 그랬다면 그냥 국대 부르지 마라. 강인이 실력 있는 건 아는데 그릇이 안 되네. 실력에다가 인품과 인성과 겸손까지 갖춰야 진정한 팀이 된다.
아직 멀었다. 아니 얼마나 버릇없이 행동했으면 고참 선배들이 저런 요청을 해. 열받네. 헐, 얼마나 개싸거지였으면 고참 선수들이 저리 요청했겠어. 너무 나댄다 싶더라. 니 그러다 훅 간다. 나이도 어린 놈들이 이강인 영구 추방해라. 그런 놈이 무슨 국가대표야. 벤투가 이강인 안 썼던 이유? 고참들이 이강인의 영향력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까지 요청한 거 보면 이강인 등 선수들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을 거다. 아무리 감정이 올라왔다고 해도 대표팀 주장한테 저런 행동을 한 건 진짜 선 넘은 거다. 축협 회장은 지 조용히 묻히려고 이런 걸 자발적으로 기사에 내보낸 거면 진짜 리얼인데 손흥민이 왜 이런 꼴을 봐야 하나. 어휴, 한국 감독으로 교체하는 것이 먼저다. 팀 전체 분위기는 감독이 조정한다. 음바페 앞에서는 순한 양, 손흥민 앞에서는 불량 청소년. 이야기는 어디서 흘러나왔을까? 본질은 지금 감독이랑 정몽규다. 손흥민 충분히 할 만큼 했고 투철한 애국심도 보여주었다. 그만 대표팀에서 은퇴해도 뭐라 할 사람 없다. 물론 화가 나시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은 사실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튼 대한민국 축협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유사 이래 가장 큰 문제에 봉착했다. 지금까지 다락방 수다의 낭만 PD였습니다.